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2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의 초코로즈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8월달 FOMC 회의가 없으니까 다음 FOMC 회의는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8월달 증시는 물론 경기 침체라든가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녀석은 그러한 공포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격언이 있는 만큼 8월달 증시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증시가 이미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8월 달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8월 달 증시는 FOMC 회의도 없고 그러니까 부담감은 있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전망이 저는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대한민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속도감이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과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느지막이 대기만성형이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죠.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서 꽃을 빨리 피우는 반면 어떤 나무는 몇십 년을 키워야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뭐 동물도 그렇고요. 인간도 각자 모든 수명이 다르고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저는 주식시장 내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속도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걱정하시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미쓰리가 봤을 때 이미 1월 달부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되는 그 정도만큼 하락을 했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속도감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과격하게 인상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이미 다 반영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 덜 반영된 부분 그리고 아직 더 반영돼야 될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속도감이 다르거든요.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인풋이 됐을 때 그 인풋이 작용을 해서 아웃풋이 되는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의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단순히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요, 증시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은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심리가 반영되는 지표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꺾이죠. 반면에 좀 묵직한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좀 그 반응이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같은 날 그냥 발표되는 그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미쓰리가 이런 얘기 드렸죠. 한 서너 달 전에 여러분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식을 앞서 보는 사람이니까 앞서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
뭐 경기 침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했죠.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격하게 빠질 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부정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한참 뒤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식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의 대변인처럼 에이,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까? 나 주식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반영하고 빠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넉 달, 짧게는 석 달 전부터 정점을 찍고 꺾인 경제 지표가 그냥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금리 인상에 따른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쟤 미쓰리 진짜 또라이야? 왜 말을 저렇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주식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8월 달은요. 경기 침체 우려와 주식시장과 한판 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요. 그냥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그 발언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최근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2,400포인트를 회복하고 2,45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그리고 뉴욕 증시도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초코로즈님이 생각하고 있는, 초코로즈님이 예상하고 있는 8월달 증시, 9월달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의 증시 분위기, 그리고 초코로즈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8월달 그 증시 전망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냉정하게 여러분 지금 8월달 아닙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제가 5월달 증시에서요, 6월달 증시 분위기 괜찮을 것 같고요, 막 이러다가 5월달 하순에 증시가 막 빨리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6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이렇게 안 좋다가 6월달에 좋을 줄 알았는데요. 6월달에 그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5월 하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방송에 다 있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8월달 뉴욕 증시는 분명히 경제 지표 때문에 걱정을 할 겁니다. 그게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8월달 이슈는 경기 침체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9월달 FOMC 회의가 5월에 남아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전문가들, 모든 투자자들이 8월 달에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증시 바닥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8월 달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8월 달 전망이 지금 7월 달 말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5월달 방송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5월달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5월달에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주식시장이 가벼워진 다음에 6월달에 반등할 겁니다 라고 했다가
오히려 5월 하순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 달에 상승할 것이 지금 5월 막판에 미리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다. 자, 6월 달 증시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6월 달 증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도 제 예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말 지금 뭐 거의 99%? 그러니까 99%의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요. 아직 불안해요. 금리 인상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좋겠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9월달 FOMC 회의 오래 남았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8월달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전망이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의 답변과 그리고 미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전망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2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03% 상승, 1.03% 상승, S&P 500이 1.21% 상승, 나스닥이 1.08%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전환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요,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도 증시가 굉장히 세네? 예상보다 올라가네? 좋은데? 이거 바닥 찍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8월달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7월 29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 증시가 올랐어. 2분기 GDP가 마이너스인데도 올랐어. 웬일이니? 이렇게 놀라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 왜 상승하는지 이제 아셨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미쓰리가 한 달 혹은 2달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혹은 한 2달 전부터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쓰리가 한 달 혹은 2달 전부터 얘기하던 그 멘트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가 빨라요. 제가 왜 빠르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1년이 1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해 마감을 9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 뭐하니? 내년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까지만 저는 올해를 마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달부터는 이미 저의 몸뚱아리는 이 시스템은 내년도를 전망합니다. 내년도 자료를 고민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빨라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경제라는 거는 어차피 미래를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 텐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요것들 봐라. 요거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들 요거 갖고 장난하네 란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갔다가 23만 건 고쯤 됐을 때 저는 매일매일 방송 원고를 손으로 작성하고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쓸데없이 기억력이 겁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IQ가 146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별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억력이 겁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순간에 뭘 했다라는 그 상황을 너무나 피곤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얘기하면서 20만 건에서 22만 건 넘어가고 23만 건 넘어가고 그런데 그때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지난주에 이것들이 2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주 대비 감소해서 23만 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조작질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건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이상한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25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26만 1,000명이었단 얘기죠. 천만의 말씀이죠. 왜?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25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고요. 이 25만 1,000명이라는 수치는 2021년 11월 13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분명히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25만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25만 6천 명이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26만 1,000명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0,000명이 지금 변동된 겁니다.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에 발표했던 26만 1,000명이라는 수치가 혹시 25만 1,000명이라는 수치가 26만 1,000명인데 6을 5로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수정을 계속하는데 사실 이 10,000명 정도의 수정은 굉장한 변동입니다. 20만 명 기준에서 10,000명은 거의 5%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서 26만 명, 27만 명 하게 되면 기준선 30만 건에 육박하게 되고 그런 그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의 증가는 고용 부분에 대해서 둔화를 우려하게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25만 6천 명이었고 4주 만에 감소세였대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24만 9천 명이었는데 예상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전주 대비 감소해서 4주 만에 감소세였다. 이런 그 개수작을 하는 거 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이제 드디어 26만 명이 넘어간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예. 전주에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보다 지금 10,000명이 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20만 명에서 22만 명이 됐을 때 여러분 그 10%확 늘었습니다. 그게 마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변곡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식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진행하다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10%가 확 늘었다라는 건 뭔가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2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늘었을 때 그 순간이 하나 있었고요. 25만 명이 이제 넘어갈 때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또 한 번 주게 됩니다. 20만 명대와 25만 명, 26만 명대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8월 달에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한방 뜰 거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저에게 좀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표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 그 자료들의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금 약간 야릿하게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26만 명이 지난주에 넘어갔답니다. 자, 다른 경제지표 보면은요, 7월달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지수, 6월달에 12였는데 7월달에 13으로 1 증가. 뭐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2분기 미국의 GDP 0.9%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1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6이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는요, 마이너스 1.2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9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시장 예상보다는 덜 나왔으며 1분기 마이너스 0.6보다는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요. 2분기 연속, 1분기, 2분기 이렇게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날 발표된 마이너스 1.2는 속보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치도 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정부, 미국 금융권 이쪽에서 이 경제가 훼손되지 않았다. 괜찮다. 미국 경제 괜찮다. 즉 침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치 그 국민들을, 투자자들을 세뇌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제 지표들부터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제롬 파월, 제니 옐런, 조 바이든, 이날의 조 바이든까지도 계속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가 그냥 둔화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를 발표했지만 야야야 1분기보다 줄어들었고 이거 속보치야. 확정치 볼 때까지 너무 불안해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아예 미국 경제가 침체됐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왜 그럴까요? 뭐 뉴욕 증시는 쓸 카드도 많고 특히 무엇보다 미쓰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두 가지 경제 이슈, 두 번째 바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뭐 음모라든가 뭐 어떤 뭐 수작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지금 내놓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속아주고 있죠. 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죠. 2분기 마이너스지만 1분기보다 감소됐다. 마이너스 폭이 둔화됐다. 그리고 마이너스 1.2라는 숫자는 속보치다. 확정치까지 우리 확인을 하자. 아직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즉 기술적인 경기 침체 인정하지 말자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 고용지표가 좋다. 그리고 다른 경제지표들도 괜찮다. 물론 이날 발표된 7월달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지수, 합성지수는 기준이 0이니까 13, 그리고 전월 12보다 높았으니까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 발표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7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기준선 50을 이탈해서 47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고용지표는 여전히 둔화되고는 있지만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어떤 지표는 이제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제지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 이유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경제가 좋을 때는 취준생들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취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돈 잘 벌고 아빠가 돈 잘 벌고 경제가 좋은데,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아빠가 막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막 엄마가 잘릴 것 같고 막 갑자기 내가 소녀 가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경제 활동을 하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그게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제가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조 바이든, 제니 옐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그냥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7월달 FOMC 회의 이후에 9월달까지 오래 남았다. 8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그 이벤트에서 자유로우니까 올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국제 유가가 이날 96.42달러가 됐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자, 미쓰리가 올 초에 여러분 올해 국제 유가 WTI는요 평균가가 100달러 아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아무리 120, 130을 달려도 하반기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 여기에다가 또 달러도 약세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많이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아무리 쓸 카드가 많고 견고해도 세상에는, 지구에는 미국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 혼자만은 잘 나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과격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작용도 결국 미국 증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미국 증시를 흔들 거고, 바로 그 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그 중간 선거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금리를 4번을 인상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이 이제 덩치가 커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그 유동성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2019년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는 바람에 이 유동성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정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유동성 덩어리에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더 힘을 가해져가지고 증시가 더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경제 지표도, 같은 경제 지표도, 예를 들면 PMI 지표도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의 속도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8월 달에 증시를 좋게 본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없다라는 그 점, 그리고 달러가 약세화가 됐다라는 점, 국제 유가도 100달러 아래가 됐다라는 점, 뭐 이러한 점들로 증시의 호재가 되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8월 달에 증시가 좋아질 것처럼 예상되지만, 저는 지금 그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8월 달은 이제 금리 인상 5월 달에 50, 6월 달에 75,
7월 달에 75이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그런 금리 인상이 신흥국들 혹은 어떠한 그 부분에 줄 수 있는 충격들이 이제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경제 지표가 기준선을 깨던 경제 침체라고 인정을 하게 되든 아니면 어디가 삐그덕 거릴 듯 뭐 어떤 그런 현상이 8월 달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8월 달 증시 전망은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아직 이슈들을 체크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은 그냥 큰 그림만 그려진 거고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일정들 좀 체크해 가지고요. 8월 달 증시 전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7월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 과연 개인 소비 지출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증시에 대한 이야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